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원의 남강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과학기술 몇이죠? 8이죠? 182쪽입니다. 그렇죠? 이 글은 전체 5문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은 데이터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이죠? 자, 다시금 끊어줍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끊어주고요. 다수의 사용자가 누가?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끊어주고요.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씁니다.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이 끊어주고 필요하다. 밑줄. 뭘 이야기한 줄 알겠죠?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순저부 형태죠. 마찬가지로 또 필요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할 필요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이요?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끊어주고요. 시스템을 관리할 필요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되면 시스템을 제어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정전, 하드웨어 고장,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씁니다. 즉 그렇습니다. 즉 세모죠. 데이터의 결함이나 흠이 없는 무결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결함이나 흠이 없는 여기다 몇 줄 하고요. 무결성, 네모, 정의 형태죠. 자, 이때 활용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트랜잭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트랜잭션 나오게 됩니다. 1문단 핵심어 잡겠죠?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이죠? 자, 그래서 트랜잭션이다. 자, 그러면 트랜잭션은 뭐냐? 트랜잭션은 그렇습니다. 네모, 특정한 데이터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모아놓은 논리적인 집합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 정의 형태죠. 자, 끊어줘 봅시다. 특정한 데이터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기서 끊고요. 필요한 작업들을 끊고요. 모아놓은 논리적인 집합. 그렇죠? 정의되죠? 자, 어쨌거나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제어 및 장애나 오류 복구에 활용된다고 씁니다. 어디에 쓰고 있다고요? 시스템 제어 밑줄 긋고 1번. 그 다음에 어디요? 장애나 오류 복구에 활용 여기다 밑줄 긋고 2번. 자, 그렇게 되면 1문단의 소주제 잡아가겠죠. 트랜잭션의 정의와 뭡니까? 용도죠. 됐죠? 2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2문단 보게 되면 2문단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데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는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과 후에 각기 데이터 오류가 없이 일관된 상태가 유지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끊어주고요. 몇 가지 조건 동그라미 그중 하나는 동그라미요.
자, 그다음에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과 후에 각기 데이터 오류가 없이 일관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쭉 다시금 몇 줄 하고요. 일관성, 네모, 정의 형태죠. 자,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과 후가 데이터가 일관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관돼야죠. 이것이 일관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중에는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일관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데이터에는 일관성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씁니다. 자, 그러면서 은행에서 이체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고 씁니다. 예를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시 형태입니다. 예시 형태예요. 그러면 이 문단의 소주제는 지금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뭡니까?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되면 소주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볼 겁니다. 이체를 수행하기 전 사용자 A의 잔고는 10,000원이고 사용자 B의 잔고는 0원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잔고 합계는 자 10,000원으로 일관된 상태이다. 사용자 A는 사용자 B에게 4,000원을 이체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두 사람의 잔고는 이체 결과 달라졌지만 계고 잔고의 합계는 자 A의 잔고는 4,000원을 이체했기 때문에 6,000원이고 B의 잔고는 4,000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10,000원으로 일관된 상태가 유지됐다. 만약 이체를 수행하는 후에 사용자 A의 잔고는 6,000원, 사용자 B의 잔고는 0원으로 잔고 합계가 6,000원이라고 하게 되면 4,000원이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무엇이 없는 상태다? 일관성이 없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데이터 일관성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일관성이 충족되지 않아. 여기다 몇 줄 긋고 일관성. 학교 내신에서요. 여기 부분 예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더라도 일관성 찾아줘야 됩니다. 써줘야 됩니다.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단 소주제 잡겠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중에 보장되기 위한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인 뭐다?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문단 들어갑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 조건 해가지고 일관성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그 트랜잭션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는 격리성을 가져야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된다고 씁니다. 쭉 몇 줄이에요. 자, 그러면 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격리성 네모하고요. 현재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그 트랜잭션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는 여기다 다시금 몇 줄 하고요. 오른쪽에다 정의 접근할 수 없어야 됩니다. 격리돼야 됩니다. 그렇죠? 격리돼야죠. 격리성이죠. 자,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용자 A의 계좌에서 사용자 B의 계좌로 2,000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과 사용자 B가 자신의 계좌에 1,000원을 입금하는 트랜잭션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 씁니다. 예시 형태입니다. 이때 사용자 AB의 잔고는 각각 2,000원씩이라고 가정한다고 씁니다. 우선 A의 계좌에서 2,000원을 출금하는 작업이 수행된 후 사용자 B의 계좌에
2,000원을 입금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첫 번째 트랜잭션을 성공적으로 완료된다고 씁니다. 그런데 사용자 A의 계좌에서 2,000원을 출금하는 작업이 수행된 후 그 2,000원을 사용자 B의 계좌에 입금하는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2,000원을 출금하는 것에서 트랜잭션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2,000원이 입금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트랜잭션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완료되기 전에 사용자 B가 자신의 계좌에 1,000원을 입금하는 두 번째 트랜잭션의 작업이 먼저 수행되면 첫 번째 트랜잭션 내에서인 AB 계좌 잔고 합계가 트랜잭션 수행 전 4,000원에서 수행 후 5,000원으로 달라져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씁니다. 이 오류 형태는 일관성에 위배되죠.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트랜잭션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트랜잭션들이 수행돼도 하나씩 각각 수행된 것처럼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가 생성돼야 된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이를 통해 여기다 세모하고요. 나머지 몇 줄입니다.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트랜잭션들이 수행되어도 끊고요. 하나씩 각각 수행된 것처럼 묻습니다.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처럼 여기서 끊어주고요.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씁니다. 그렇죠? 하나씩 각각 수행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씩 각각 수행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격리성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자, 4문단 들어갈 겁니다. 4문단이요.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이 그리고 왜 그리고가 또 나왔습니까? 몇 가지 조건 중 일관성 이야기했고 격리성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조건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모하고요.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려면 트랜잭션의 수행이 완료될 후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되지 않고 보존되는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씁니다. 자, 그래. 첫 번째 문장 몇 줄 했죠? 문장 끊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려면 여기서 끊어주고요. 트랜잭션의 수행이 완료된 후 결과는 묻습니다. 결과는 여기서 끊어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되지 않고 보존되는 여기까지 밑줄 하고요. 지속성 내봅니다. 전개 방식상 정의죠. 이것이 지속성입니다. 시스템에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트랜잭션의 수행 결과는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며 장애나 오류 발생 시 데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회복 기술이 필요하다고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회복 기술이 필요하다고 씁니다. 회복 기술이 필요하다고 씁니다. 여기다 몇 줄입니다. 회복에도 동그라미. 자, 회복은 그렇습니다. 회복이 뭐냐? 회복에다 네모하고요. 자, 어디까지 몇 줄이요? 복구하는 것, 그것까지 몇 줄. 장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몇 줄 했는데 여기서 끊어주고요. 데이터를 오류가 없는 이전의 일관 상태로 복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를 끊어주고요. 오류가 없는 이전의 일관된 상태로 복구하는 것 여기까지 몇 줄입니다. 정의 형태죠. 이것이 회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예시 형태죠. 4번 데이터를 회복 시스템의 저장 장치에 복사해주고 장애나 오류 문제로 발생했을 때 그 4번 데이터를 이용해
원래의 상태로 보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사문단에서 뭘 이야기해주고 있는가요? 자,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기 위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 5문단입니다. 데이터 회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전체를 다른 저장 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덤프, 데이터 작업이 있을 때마다 별도 파일에 변경 관련 내용들을 기록하는 로그 등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입니다. 자, 3문단 끝에서 회복을 갖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5문단에서 데이터 회복을 위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5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 했는데요. 끊어줘 봅시다. 데이터 회복을 위해서는 여기서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요. 데이터 전체를 다른 저장 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몇 줄 했는데 다시금 몇 줄 덤프 네모 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데이터 전체를 다른 저장 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덤프 곳입니다. 그렇죠? 복사에다 동그라미 덤프 네모. 그 다음에요. 데이터 작업이 있을 때마다 자, 별도 파일에 변경 관련 내용들을 기록하는 로그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몇 줄 했는데요. 자, 별도 파일에 변경 관련 내용들을 기록하는 여기다 몇 줄 하고요. 로그에다 네모. 이것도 정의 형태죠. 그쵸? 자, 기록에다 동그라미. 복사는 덤프입니다. 기록은 로그입니다. 자, 특히 로그에는 트랜잭션의 시작, 데이터 변경, 트랜잭션의 완료 등이 기록된다 그렇습니다. 자, 로그가 기록이라고 했는데 주로 뭘 기록하는 거냐? 트랜잭션의 시작,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변경, 트랜잭션의 완료 이런 것들이 기록된다 그렇습니다. 덤프나 로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회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놓습니다. 자, 아까 4문단 끝에서 데이터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데이터 회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데이터를 회복하는 대표적인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쩐다 여기 그 다음 나온 것들은 어쩌다 중요하다. 데이터를 회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밑줄 긋고요. 재수행 동그라미, 철회 동그라미, 재수행, 재실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회, 한 것을 철회시킨다는 이야기겠죠. 자,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수행은 네모하고요. 가장 최근에 저장된 데이터 복사본을 가져온 후 로그를 이용해 그렇습니다. 로그를 이용해 복사본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완료된 트랜잭션을 차례대로 재실행하는 것이 뭐다? 재수행이다. 그렇습니다. 재수행 네모하고요. 쭉 몇 줄입니다. 자, 끊어줍시다. 가장 최근에 저장된 데이터 복사본을 가져온 후 로그를 이용해 여기서 끊어주고요.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로그를 이용해. 자, 그 다음에 복사본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완료된 트랜잭션을 차례대로 재실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쵸? 시작한 시점부터 동그라미, 그쵸? 한편 그렇습니다. 내용 바꾸겠습니다. 전원에 접속하죠. 철회는 그렇습니다. 철회 네모하고요. 로그를 이용해 최근 수행한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취소해 가면서 이전의 트랜잭션이 완료된 데이터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개 방식상 정의죠.
여기서 끊어줍시다. 노구를 이용해 여기서 끊어줍니다. 노구에다 동그라미. 재수행, 철회 전부 마찬가지로 노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 수행한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취소해 가면서 긋습니다.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죠? 이전에 트랜잭션이 완료된 데이터 상태로 복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기다 동그라미요. 그렇죠? 오문단어 소주제 차박하시겠는가요? 결국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데이터를 회복하는 방법. 두 가지 이야기했죠. 재수행과 뭔가요? 재수행과 철회죠. 그렇죠? 자, 오늘 이상이고요. 전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의 주제는 트랜잭셔너 특징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글의 전개 방식은 각 조건에 대한 정의와 사례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여러분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그 몇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일관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격리성이 있었죠.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지속성이 있었죠.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격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사례에 적용을 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만큼 분명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내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상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